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 어떤 거 있었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y는 뭐, x의 제곱 플러스 2x가 있고, 의 5제곱을 미분해보세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알겠어?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이걸 x처럼 보시고요. x 5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x실에 이걸 그대로 다 써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4제곱이 되는데, 이게 x처럼 본 게 x가 아니면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됩니다. 얘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의 정리는 5에 2 묶어내주면 5이 10에, 예를 들면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2x의 4제곱처럼 정리되는 이러한 미분들, 이런 걸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했지.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이 1차식으로 다 설명했는데, 오케이? 이렇게 x처럼 보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x가 아니면 한 번 더 미분해서요,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걸 오늘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 알겠습니까? 미적분이니까. 그러면 이런 함수를 어떻게 해보냐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예를 들면 얘를 u라고 하는 거야.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는 거야. 합성이라는 건 치환의 의미도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y는 u의 5제곱, 이 전체를 u로 놨다고. 자, 그런데 u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2x였던 거야.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유치하게 이제 뭐 x처럼 보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런 함수를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두 개로 보겠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이 불가능한데 우리가 뭐 도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 미분할 수가 없잖아.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생략할게요, 선생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의 함수가 y는 f 뭐가 있냐면 u라고 하고, u라는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gx야. 그러니까 gx를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안에를 갖다 이렇게 u라 놨다고 생각하고, 에 대하여, 일반적인 미분법의 개념식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1번. 자, y라는 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이런 라이프니츠식의 미분기호가 특히 미적분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자, 어떤 거냐면, 자, y라는 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일단 u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결론부터 써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u를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기도 하여요. 오케이? 자, 저 내용은 지금 100% 확 와닿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분모가 0인 경우는 이런 거 다 빼고, 자, 선생님이 조금 더 부연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자, dx분의 dy라는 것은, 자,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버리면, 자, 뭐가 되냐면, 일단 평균 변화율, 델타 y분의 델타 x가 있을 때, 리미트, 이 델타 x를 0에 가깝게 할 때의 극한값이 곧 미분계수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거야. 니네 수tun과 어떤 문제 풀 때도 이거 또 선생님 이게 미분계수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많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저게 미분계수야.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선생님 또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이 식 자체는 말이야. 이 식 자체는, 자, 극한기호가 붙지 않은 이 식 자체는 어떠한 지금 상황이냐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분수식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하면, 자, dy가, 델타 y가 있다고 하면, 그럼 델타 x, u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럼 분수식을 어떻게 하냐, 요 극한기호는 띄우고 봐. 요것만 따로 보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 뭐가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델타 x분의 델타 u.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델타 u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극한기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해. 잠시 잊어버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실수에 뭐가 되는 거냐면 분수식일 뿐이야. 그지? 그러면 어떤 분자에 똑같이 델타 u하고 델타 u를 서로 어떻게 했다?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조금 분리시킨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뭐 큰 문제 없죠? 예, 좋아요. 자, 그런데 델타 x야. 근데 여긴 델타 u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조금 분리하고 싶어. 그럼 델타 x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럼 델타 u가 과연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게 미분계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0에 가까워져야 돼. 그럼 이제 과연 0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자, 델타 u. 사실 미분법은 벌써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냐면 x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자, u처럼 치환하고 이렇게 얘기도 바꾸겠지만, 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미분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분리시킬 예정이야. 왜 분리시켜야 되냐면, 이런 기호들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델타 u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되냐면, gx 플러스 델타 x분의, 델타 x 빼기 gx처럼 볼 수 있다. 그죠? 오케이? 예. 자, 여기서 델타 x는 델타 u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얘가 gx가 되는 거겠지? 얘도 gx가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되냐면, 델타 u라는 것도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진다. 굉장히 의미가 신장만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선생님이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에서 얘가 0에 가까워지면 델타 u도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저기 있는 식에서 리미트 델타 u가 0에 가까워진다는 말로 요 형태, 이걸 분리시키면 일단 델타 x로 가자. 델타 u분의 조금 이따 바꿀 거야, 이거. 델타 x 이렇게 붙이고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델타 u로 표현하고요. 그럼 요거는 이런 지금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얘도 0에 가까워지니까 델타 u로 바꿔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이게 왜 y죠? 자, 요 자체는 뭐냐면 자, y를 u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그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그죠? 맞아요, 여러분? 오케이? 응? 그러면 이 식 자체는 다음과 같이 y라는 것을 뭐에? u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얘는 그럼 또 뭐가 되느냐?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니까 그럼 얘도 하나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럼 u라는 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극한기호를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정리하면 자, u라는 것을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얘기 잘 들어. 오케이? 극한은 최근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 수학적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어. 특히 20세기 초하고 19세기 말에.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서 있잖아.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이랑 하나부터 때 대학교 가서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어떤 재밌는 상황이 있냐면 그때 미분 방정식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우는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대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그럼 이럴 때 만약에 어떤 식이 있으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어. 나중에 음함수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붙는 거 볼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눈 크게 뜨고 한번 쳐다보면 얘하고 얘가 마치 약분돼서 없어지면 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오케이? 자, 이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야. 알았어? 엄격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왜 틀린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자, 19세기 이후에 현대의 극한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이 기호는 어떤 기호냐라고 하면 다시 단순한 미분 기호야. 알았어? 어떤 미분 기호냐면 y라는 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하세요라고 하는 한 세트의 뭐가 되냐면 기호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약분된다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현대 수학에서 맞는 얘기인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인정되지 않지만 옛날에 옛날 그 19세기 이전에 이렇게 극한의 개념이 발전되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약분을 계산을 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면 지금 이제 수학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극한이라는 개념들은 대학교 가면 다시 새롭게 세팅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오케이? 그런데 그 이전, 19세기 이전에는 어떤 거냐면 마치게 분수식이냐 약분해서 처리해서 계산하기도 했고, 실제 미분기호가 적분기호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고안된 거야. 알겠니? 그렇게 공간됐는데
극한의 개념이 바뀌면서 이런 식의 계산은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됐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분명하게 수학적 논리로는 틀린 얘기인데, 알겠어요? 옛날에 19세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왔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현행 고등학교 교과정 내에는 이런 게 약분된다고 하더라도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모순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대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특별한 수학들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일단은 괜찮아요. 이런 얘기. 알겠어? 근데 수학적으로는 틀리다고 했어. 요즘 현대에서 배우는 그런 수학들,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는 새로운 델타 입시라는 새로운 극한 개념이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개념에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무한소 개념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대학교 가면 이런 거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자, 손쉽게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냉정하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칼에 베는 건 좀 선생님에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이 기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고안됐던 기호들이야. 알았어? 오케이? 원래 의도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너무 장황했냐 얘기 혹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틀리지만 이렇게 약분해서 써도 고등학교 중에서는 무방합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죠. 알겠죠? 네. 지워도 되겠니 이거? 좀 기다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이게 유도되는 과정들을 필기했니 이거 여기까지? 자, 여기 쭉 이어서 갈게요 선생님. 여기 이어서 필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합성함수의 일반적인 꼴은 fgx 꼴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속함수 겉함수라고 하는데 얘를 그럼 미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맨 처음에 있는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다고 해서 f'gx라고 하시고, 자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이런 얘기요. 오케이? 되니?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미분식이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미분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약분하는 건 조금 주의사항이 따라가긴 하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상태에서 y는 fu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u는 gx가 되는 거 아니겠어? 괜찮니?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얘를 미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dx, dy가 될 텐데,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뭐가 되냐? dy, dx, du. 자, 이 식 자체가 지금 이렇게 다른 문자를 통해서 새로운 미분계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런 전제에서 알겠습니까? 시환됐을 때. 그럼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du, dx 이렇게 되는 것이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얘는 y를 u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를 u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거 자체는 f'u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예. 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냐면 u를 x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라고 하는 건 g'x가 되는 거예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u는 뭐였냐? u는 gx였어.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f' gx 곱하기 g'x라는 이런 합성함수의 미분의 결과가 유도가 되더라. 이런.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뭔가 세련되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런 거야. 안에가 있잖아. x가 아니면 x처럼 보라고 얘기했잖아. 오케이? 응? x처럼 보라고 했잖아.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x처럼 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내용은 뭐야? 사실 치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지. 자, 그럼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시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미분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럼 x처럼이라고 표현했던 이야기를 이제 뭐라고? 뭐 u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한 문자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야기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의 미분이 나왔어. 추가 질문 없습니까? 왼쪽은 지워도 되겠니? 요거만 줄게, 요거. 질문. 어느 거? 저 전데 저거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가 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꾼 거예요? 요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아, 그거는 이해가는데 원래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저걸로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자, 봐봐. 델타 x가 0에 치환한다는 얘기 컨셉으로 가도 되잖아.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내가 델타 u로 바꿀 거잖아. 그런데 얘를 미분계수로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지? 미분계수로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나? 어쨌든 이것분에 이게 대해줄 때 du분의 dy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델타 x에 0이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델타 u가 0에 가까워진다고 해야지 미분계수를 정의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델타 u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델타 x 놓고 정리했을 때 분리하는 건 어차피 극한기호 분리하는 거니까 x 상태에서 놓고 선생님이 u로 바꿨잖아.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델타 u가 0에 가까워지니까. 오케이? 델타 u 자체가 이거니까. 이해 가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응? 바뀌는 거에서 너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고 약간 생경하고 낯선 거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우고 여기만 살짝 지울게. 이번에 약간 보충 우리가 깔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더 깝시다. 자, 얘를 2번에 밑에 쓰는 거야. 2번에 알겠습니까? 2번에 밑에 쓰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이 내용이 돼. 자, 이거 아까 합성함수의 미분 1번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합성함수의 미분 할 거 되게 많아. 첫 번째는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우리를 합성함수의 미분이라 하면 자, 필기를 깎아봐. 이제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자체의 미분을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다고 해서 겉미분 이렇게 표현하고요.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용어 아니고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 우리식의 용어. 다음, 요 안에 있는 것을 미분하는 거니까 요거를 속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용어니까 그냥 이걸 쓰도록 하십시다. 겉미분, 속미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겉미분 해야지, 속미분 해야지. 선생님들 일정으로 쓰겠다. 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의 컨셉으로 가시고요. 다음 얘들아. 그러면 합성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 돼. 하나, 요렇게, 요렇게. 가로치고 헷갈려. 오케이? 이렇게, 자, 합성 두 번 되어 있는 거지.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어떻게 그럼 되느냐라고 하면, 자, 일단 이 F를 기준으로 해서 겉미분. F 프라임 가로 열고 D에 HX 가로 닫고 닫고.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예 여기다 선생님 요걸 좀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속미분이라는 것은 이걸 미분하는 거지 지금 그지? 오케이? 네, 그러면 G 프라임의 HX 괜찮습니까? 네. 다음에 이렇게 미분하고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니? 미분이 됐니 안 됐니? 안 됐지 지금 그지? 네, 마지막으로 H 프라임 X 쉽게 얘기하면 세 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씩 미분해서 껍을 벗겨내듯이 하나씩 벗겨진다라는 컨셉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더 할까? 그냥 괜찮지? 이 정도로 받아들일만 하지? 그러니까 부연 설명자는 이 얘기야. 얘 미분이면 이거 하나를 보고 얘 따로 미분 표시 한번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할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수민이? 한번 해? 오케이? 예,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결과고요. 자, 얘는 이제 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주어진 준식을 미분하면 자, 얘를 겉에 있는 것을 미분하면 f 프라임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얘 전체를 뭐로? u로 치환합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예, u로 치환합니다. g에 hx 가로 닫고 그 u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미분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예, 그럼 미분 자, 이게 제 1단계. 알겠습니까? 오케이? 2단계.
자, 얘를 미분했어.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니? 이거 미분은 얘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건미분. 이 상태에서 건미분.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속미분. 그렇게 나온 거라고. 이해하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합성함수의 전체 큰 틀 하나는 이야기 드렸고요.